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39회입니다. 그날 밤 방해는 과연 껍질이 벗겨진 이 나무 아래 와서 무엇인가 써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자 불을 밝혀야 했다. 그라여 불이 밝혀지고 아직 글자를 모두 읽지 않을 때 제나라 군사의 화살이 일제히 발사됐다. 화살은 비 오듯 쏟아졌고 위나라 군대는 어둠 속에서 큰 혼란에 빠져버렸다. 방해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음을 알고 칼을 빼들고 스스로 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죽기 직전 그는 결국 그 아이의 이름을 빛내주는구나 라고 탄식하였다. 제나라 군대는 성세를 몰아 위나라 군대를 초토화시켰으며 위나라 태자까지 사로잡고 변화했다. 그 후 손민은 왕에게 거듭 사정사를 밝혀 왕은 손빈에게 산중거사의 직책을 특별히 내렸다. 손빈은 산중에서 병법책을 써서 세상에 남긴 후 어느 날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3. 교묘한 용병술에 냉혈한 오기. 오기는 위나라 사람으로 용병에 능했다. 공자의 제자인 정자에게 학문을 배운 적도 있으며 그 후 노나라에서 벼슬하였다. 이 무렵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는데 노나라는 오기를 장군으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었으므로 노나라는 오기와 제나라의 관계를 의심하였다. 오기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다. 그렇게 하여 오기는 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제나라와 싸워 크게 이겼다. 그러나 노나라는 유학자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기의 평판은 매우 나쁘게 퍼졌다. 오기는 시기심 많고 잔인한 인간이다. 그의 집안은 원래 부자였지만 오기가 젊었을 때 낭비했기 때문에 가산이 당긴되고 말았다. 고향 사람들이 배우자 오기는 원한을 품어 30여 명을 죽이고 위나라 강문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는 어머니와 헤어질 때 재상이 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팔을 물어뜯고 맹세하였다. 위나라에서 도망간 오기는 정자의 제자가 됐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갔지만 그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정자는 불효자라는 이유로 그를 내쫓았다. 그래서 그는 노나라로 와서 병법을 익히고 왕에게 봉사했다. 왕이 그와 제나라의 관계를 심하자 그는 자신이 장군이 되기 위해 아내를 죽였다. 노나라는 작은 나라이다. 오기가 조그만 싸움이 세겠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나라의 공격 목표가 될 뿐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노나라와 위나라는 예로부터 황형제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위나라에서 도망쳐온 오기를 등용하는 것은 위나라와의 우관계를 해치는 행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평판이 나라 안에도 돌자 노나라 왕은 오기를 해임시켰다. 장수가 병사의 종기를 빨아준가다가 노나라를 떠난 오기는 위나라 왕 문우가 인자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위나라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청구했다. 문우는 오기가 어떤 인물이냐고 재상 이극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극은 오기는 탐욕스럽고 호색가이지만 용병의 교묘함은 사마양제를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문우는 오기를 장군으로 임명했다. 과연 용병의 명수인 오기는 진나라를 공개하여 5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오기는 언제나 가장 낮은 병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 잘 때도 자리를 깔지 않았으면 행군할 때도 마차에 타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식량은 자기가 직접 가지고 다녔다. 그는 항상 병사들과 함께 있었으며 고락을 같이 했다. 어느 날 병사 한 명이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자 오기가 종기의 고름을 손수 입으로 빨아냈다. 이것을 안 병사의 어머니는 슬프게 통곡에 맞아 않았다. 어떤 사람이 계약의 생각에 묻었다. 당신 아들은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은데 장군이 직접 고름을 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는 것입니까? 이 말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바로 작년에 오기 잡혀서 그의 아버지의 종기 고름을 빨아주셨습니다. 그 후 그이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이는 오직 오기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끝까지 제게 등을 보이지 않고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문은 이렇게 용병술이 뛰어나고 공평무사하며 병사들의 인망이 두터운 오기를 서하지방의 태수임하고 전나라 말 및 한나라의 진공을 방하도록 하였다. 위나라 문우가 죽고 아들 무우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 오기는 계속 위나라에 봉사했다. 어느 날 무우는 오기와 함께 서해에서 배를 탔다. 배를 타고 오면서 강가의 경치를 바라보며 있던 무우는 오기에게 말했다. 정말 훌륭하지 않소. 이 요새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배요. 이에 오기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보배란 험난한 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의 덕이야말로 나라의 보배입니다. 옛날 삼효씨는 자로, 동정호, 우로, 팽로라는 기막힌 지형을 가졌지만 덕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임금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라의 군왕도 자의 황하와 제수, 우의 태산과 화산, 남의 이글, 북의 양장이라는 험한 지형의 혜택이 있었음에도 어진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왕에게 쫓겨났습니다. 또 은나라 주왕은 왼쪽으로는 맹문산이 있고 오른쪽으로 태양산이 있으며 북쪽으로 성산이 있고 남쪽으로 황하가 지나고 있었지만 정치를 하는데 덕이 없었으므로 무왕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지형이 아니라 위정자의 덕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일 군직에서 덕으로 다스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 배에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될 것입니다. 무는 과연 옳은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기는 계속 수하의 태수로 있으면서 더욱 명청이 높아졌다. 그 오기는 잔치를 벌여 농공 행사를 하도록 무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고급료를 줬고 고기 없는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료를 줬다. 그리고 공로자의 가족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나눠주었고 전사자가 있는 집은 매년 위로금을 전달하게 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진나라가 쳐들어왔다.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다. 오기가 왕에게 아랬다. 지금까지 공을 세우지 못했던 병사 5만 명을 주시면 적을 충분히 물리칠 것입니다. 왕이 아니 싸움을 잘하는 병사들을 지키지 않고라고 의아해하자 오기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공을 세우지 못한 병사들은 공이 없음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면 1,000명의 적군을 떨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이 5만 명의 공을 세우지 못한 병사를 오기에게 주었다. 과연 그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대성을 얻었다. 한편 무는 전문이라는 사람을 최재상으로 임했다. 은근히 제3자를 기다리던 오기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전문에게 말했다. 당신과 나 두 사람 중 누가 더 공직이 많습니까? 어디 한번 비교해봅시다. 좋습니다. 전문이 말했다. 오기가 장군으로서 병사들이 자기가 높이고 적국이 넘볼 틈을 없앤 공직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라고 묻자 전문은 당신 쪽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오기가 그러면 백성들과 친하며 국고를 풍성하게 한 점에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전문은 당신 쪽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 오기가 수하를 지켜 진나라 하여금 공격을 체념하게 하고 한나라와 조나라를 복종시킨 것은 누구일지요? 라고 묻자 전문은 그것도 당신 쪽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오기가 이 사람 세 가지 모두 내가 대답합니다. 근데 왜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전문은 우리 군주께서는 아직 젊고 나라에는 적지 않은 동료가 있습니다. 또한 중신들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관리들의 신뢰 또한 확인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데 당신과 나와 어느 쪽이 재상으로 책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오기는 조용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역시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얼마 후 전문이 죽고 공숙이 재상이 됐다. 공숙은 위나라 공주를 아내로 삼고 건세를 휘두르는데 오기를 시기하였다. 그러던 중 공숙의 한 가신이 오기를 시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공숙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가신은 오기는 우직하면서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재상 어르신께서 무를 만나시면 오기는 현인입니다. 우리 위나라는 작은 나라며 이웃에는 강국인 진나라가 있습니다. 오기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줄지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무국에서 어떻게 해야 좋으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답하십시오. 공주를 오기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 그의 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기가 위나라에 계속 있을 것이라면 응할 테지만 그럴 뜻이 없다면 사양하겠습니다. 무국께서 그걸 하겠다고 하시면 오기를 초대해 공주를 주겠다는 무의 뜻을 전하십시오. 그런 후에 사모님과는 오기가 집에 오면 일부러 그가 원하는 화를 내며 재상 어르신께 욕심을 퍼 부으시도록 미리 짜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기를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오기가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 자기도 이런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오기는 공주를 아내로 맞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계략대로 일은 진행됐다. 과연 오기는 공주가 일부의 재상인 남편 공숙에게 욕심을 퍼붓는 것을 보고 무에게 공주를 아내로 맞지 않겠다고 사양하였다. 이 사건 이후 오기에 대한 무의 신임을 식었다. 이에 오기는 두려워하여 위나라를 떠나 초나라를 왔다. 오기에 가득 찬 오기의 처우. 오기 무덤 위에서 죽다. 초나라 도왕은 이미 오기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던 터라 즉시 그를 재상으로 중용했다. 오기는 법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강력히 시행했으며 필요없는 관직을 폐지하고 왕의 민척들을 관직을 박탈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생긴 여유자금은 군대 양성 비용으로 돌렸다. 또한 간병책을 추진하고 유색객들의 가문 이슬을 타파했다. 드디어 병이 강이자 남으로 백오를 평지하고 북으로 진나라와 제나라를 병합시켰으며 삼진을 물리쳤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쳤다.
그래야 초나라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름을 크게 덜치게 되었다. 그러나 오개에게 관직을 빼앗긴 왕의 친척들은 복만을 노리고 있었다. 마침내 도왕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에 쫓긴 오개는 마지막으로 도왕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도망하여 그 위에 엎드렸다. 드디어 반란군이 오개를 발견하고 화살을 무시해 주었다. 화살은 오개를 죽게 만들고 왕의 시체까지 바뀌었다. 도왕의 장례가 끝나고 태자가 즉위하여 곧바로 영윤에게 오개를 죽여 도왕의 시체에 화살을 쏜 자들을 조사하도록 명하니 그들 전을 자행에 처하게 하여 모두 70여 세대가 몰살되었다. 사실 오개의 정책은 후국 강병측의 결정판이었다. 진나라가 상황의 법과 사상을 통해 강대국으로 지위를 굳힌과 반대로 오개의 정책은 끝까지 고수하지 못한 위나라, 초나라는 더욱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23. 상구결전. 상군열전. 자신의 욕망을 능히 절제하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채용하지 않으면 죽이라. 상군은 위나라 왕의 첩의 아들이었다. 이름은 앙이고 성은 공손이 씨며 조상의 본래 성은 희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혁명학을 배웠으며 위나라 국상 공숙자의 중수자로 있었다. 공수자는 상황의 재앙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아직 왕에게 추천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수자가 병이 걸리자 위나라 해양이 문명을 왔다. 그대에게 일이 생기면 나라를 장차 누구에게 맡겨 좋겠는가? 해양의 무릎에 공수자는 상황을 추천하였다. 저희 중수자 중에 공손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절차와 매우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국정을 맡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양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해양에 돌아가려 하자 공수자가 정색하게 말했다. 만일 그를 채용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를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양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돌았다. 공수자는 곧 상황을 불렀다. 지금 왕께서 다음 재상으로 누가 좋겠냐고 물으셔서 자네를 추천했네. 그러나 왕께서 아무도 해도 찬성하지 않는 순에 나로서는 먼저 죽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을 고려할 당연하네. 나는 만일 자네를 쓰지 않으려면 죽여야 한다고 말했네. 그러자 왕은 고개를 끄덕거렸네. 그러니 자네는 잡히기 전에 빨리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 그러나 상황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런 걱정은 안 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저를 채용하는 대감의 의견을 거절했으며 따라서 저를 죽이라는 의견도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해왕은 공수자의 입에서 나오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공수자의 병이 매우 심각하거나 슬픈 일이야. 그 사람 국정을 공수왕이라는 애송이에게 맡기라고 하더고 제정신이 아니냐. 그 공수자가 죽었다. 한편 이때 진효고가 나라 안팎에 포옹을 내려 인재를 구하여 묵공의 역을 저행시키고자 준비하고 동쪽으로 위나라에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려 했다. 상황은 그 소문을 듣고 진나라 와서 효공의 시임이 더욱 경감의 소개로 효공을 만날 수 있었다. 사망 오제의 길과 패자의 길. 효공을 만난 상황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효공은 자주 졸면서 듣지 않았다. 상황이 물러가자 효공은 그를 소개했던 경감을 굴로 구제했다. 그대가 소개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어찌 그런 사람을 등용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경감은 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몫이 책망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저는 오제의 길을 말씀드렸는데 그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5일 후 다시 효공을 만나 싶다고 했다. 다시 왕을 만난 상황은 지난번보다 더 많이 얘기를 했다. 그러나 효공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얘기를 마친 후 다시 경감을 꾸짖고 경감 역시 상황을 또다시 책망했다. 상황은 말했다. 이번에는 사망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배출해 주십시오. 그래 또다시 효공을 말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의 말에 상당히 공감하는 듯했다. 그 사람 괜찮아. 제법 얘기가 통하는군. 상황이 경감에 말했다. 이번에는 패자로 시키기로서 효공에게 권하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뵙게 해주십시오. 대왕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효공은 얘기에 깊이 빠져 논의가 마침내 며칠 걸쳐 계속돼서 싫어하는 기색이 전해졌다. 우리 왕께서 무척 기뻐서 모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곡절지가. 저는 처음에는 제왕의 도리를 설명하고 하원주 사망 왕조의 치세와 어깨를 겨룰만한 이상정치의 실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왕께서는 그것은 너무 시간이 걸린 일이다. 난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노라. 현명한 임금이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명성을 천하에 들린다. 그래서 저는 대왕께서 부국 강병책을 설명드렸더니 비로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은나라와 주나라의 덕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